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부산 연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1년하고 하루 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는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은 많은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후로도 6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에는 월성과 고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작 실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 외부의 공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 추진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은 원전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평균의 의존도가 16%죠. 18%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30%이고요. 전 세계 평균은 10% 수준입니다. 대단히 원전 의존도가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 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에 반경 30km 안에 무려 380만 명이 살고 계시고요. 바로 거기에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도 5.8의 우리 역사상 최강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개발해 가야겠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격하고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원전이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재의 계획대로 중간에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63년이 걸려서요. 2080년에나 원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료 화면 봐주십시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그 수명까지 운영을 하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세계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도, 우리 또 국토가 좁기 때문에 면적당 원전 기수로는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가 우리가 저장 능력에 거의, 그것도 임시 저장 상태입니다만 거의 80% 선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원전을 계속 밀집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몰려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원전 24기는 10만 제곱킬로미터당 24.7기입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km 내 거주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 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만약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이 382만 명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인근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 상정했던 지진의 강도, 그것보다는 점점 더 높아지고 높은 지진이 생겨나고 있다. 그 한도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상정했던 것보다는 더 센 지진들이 오고 있다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만약에 작은 사고라도 나오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뭐 상상하기 싫을 만큼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해결료 현황 어떻습니까? 현재 15,000톤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도화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 계획은 작년에 발표가 됐고 법안도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임시 저장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현재 15,000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요. 처리 방안 현재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 더더구나 오리무중이라 그러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0만 년의 격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구 처분을 위한 시설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 폐기물에 대한 대안도 없이 원전을 더 짓자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현재 원전의 발전 비용에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폐기물 처리 비용, 잠재적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반영은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환경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그런 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자료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전망입니다. 원전은 2020년대 메가와트당 미국 99달러, 영국 95파운드로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원가가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장관님, 미국과 영국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산출 결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지금 진행하면서 9월 18일 주에 저희들이 전력 원가 기준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회계, 법률 그리고 관련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가를 산출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출된 균등화 발전 단가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의 인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에너지 전환을 놓고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폭탄 맞습니까?
전기요금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2년도에 저희들이 예비율이 최고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전력 인상의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상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이 에너지 정책에서는 항상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력 대란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력 대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지만 대략적인 산술법에 의해서도 25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없고 25년 이후에 한 10기가와트 9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부족을 설비 부족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재생이라든지 그리고 LNG 발전 설비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력 피크 시에도 28기가와트 가량의 여유 설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신규 원전의 건설이 계획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 정부에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이 탈원전이라든지 탈석탄에 기조한 그런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은 안전하고 환경하고 안전한 그런 문제에서 떠나 오히려 에너지 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조만간 이 원전의 그 발전 원가가 굉장히 비싸질 거다. 그리고 뭐 미국의 EI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원전이 최고로 발전 원가가 비싸질 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지난 정부에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과도한 전력 수요 전망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심야 전력과 같은 경부와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적은 부담으로 전력을 과소비하는 특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화 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에 대한 산출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부화 요금을 이렇게 인상함에 따라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의 피해,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최고의 문제점이 불확실성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CBM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에너지의 수요를 예측하고 각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처의 그
에너지 수요량을 클라우딩 서비스로 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빅데이터를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로 다시 분석해서 최적의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기술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기술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에너지의 산업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로 원전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엑설런 회사입니다. 엑설런의 그 전 CEO께서 원전이 싸다라는 것은 농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그 뉴욕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업자들이 오히려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지 이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전의 비용 증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말은 했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걸음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꼭 성공적이라는 보장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올리겠다. 이른바 3020 계획을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도 산업부 장관께 그 목표 달성 낙관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다못해 3020,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는 목표라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최소 60년은 원전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만큼 기존 원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에서 경납 철판의 부식, 콘크리트 공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증기 발생기 내부에서는 건설 당시인 20년 전에 분실된 망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경납 건물 내의 철판과 콘크리트는 사고 발생 시에 방사성 물질을 가둬두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제가 확인된 한빛 1, 2, 4호기, 고리 3호기, 한울 1호기 외에도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납 건물 내 철판, 콘크리트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네,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있을 수 없는 20년 전 공사할 때 잃어버렸던 망치가 이제서 나왔다든가 하는 건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는데요. 만약 부실공사가 발견된다면 법대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만약 부실 시공이 발견된다면은 시공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원전 안전 책임져 주십시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은 뒤로 미루고 값싼 발전 단가를 최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에너지를 작업할 여력이 없었던 개발도상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발전 단가는 낮아졌고 이제 원전과의 역전 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에너지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